네, 회계를 보는 세상. 이번 기사는 2020년 4분기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난리죠. 미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기사도 지금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에 호텔 롯데 자산가치 훼손이라는 기사로 회계 감사 결과 국내에서 2천억대 손상차손 반영했다. 자, 2천억대 손상차손을 반영을 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 줄 단락 보시면은 손상차손 반영으로 더 큰 손실 입었다. 그죠? 올해 영업적자 2,326억인데 손상차손 반영했더니 4,911억이더라. 아, 이거 뭐 거의 2배 이상 손상차손 때문에 2배 이상 순손실을 입었다라는 건데 손상차손이 도대체 뭘까요? 손상차손 impairment라고 하죠. impairment. 영어로 impairment loss를 인식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왜 그렇게 impairment loss 인식을 많이 했느냐? 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하죠. 호텔 롯데 자산 가치도 떨어졌다. 뭐가? 코로나19가. 이게 뭔 소리냐? 어, 일단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산 평가를 기말에 할 때 이 자산의 지금 내가 장부가와 장부에게 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장부 가격, 그죠? 감가상각액에 반영한 내 장부가하고 지금 이 자산을 갖다가 팔면 시가로 얼마 정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시가가 있죠. 근데 시가가 장부가보다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 이 내가 들고 있는 장부 가격은 각 장부 가격보다 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상을 인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산이. 그 건물이 데미지를 입었든 건물이면 뭐 유형 자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들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 또 투자 자산으로 있다면 그것도 손상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음, 일단은 계속 보면 그래서 15일 금융감독 전자공 시스템에 따르면 올 호텔 롯데는 올 2분기에 기타 영업비용의 손상차손 2,730억 원을 반영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손상차손은 유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미달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여기서 회수 가능액이라는 거는 시가죠. 시장 가격. 이거를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 것이다. 여기 장부가는 북밸류죠, 북밸류. 내 장부에, 회계 장부에 내가 감가상각, 매년 감가상각 해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금액,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를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 금액. 그래서 시장가가 내가 기록을 해놓은 내가 회사에서 기록을 해놓은 그 자산 가격보다 미달될 경우 장부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장부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시가로 조정한다는 거죠. 시가로. 페어 밸류라고 하죠. 페어 밸류. 그 차액을 손상 처리한다. impairment loss로 잡는다. impairment loss. 그죠? 음. 음. 이게 뭐 unrealized gain으로 잡겠죠? 실제 아직 팔진 않았으니까 이걸 팔아버렸다면 그때 이제 realized gain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unrealized gain이 되겠죠. 미실현된 거니까. 죄송합니다. 게인이 아니고 로스죠. 자, 그래서 해당 손상 차산은 외부 감사인이 안전회계범의 호텔 롯데 유형자산 및 종속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대한 진행한 손상 검토를 토대로 산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해서 임페어먼트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해서 임페어먼트를 검토를 해서 인식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유형자산은 텐저블 에셋이죠. 텐저블 에셋이니까 텐저블 에셋은 뭐 고정자산 있고 그죠? 뭐 고정자산은 뭐 건물 같은 거, 땅, 뭐 기계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텐저블 에셋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형태가 있는 거는 다 유형자산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종속 관계 기업의 투자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 자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투자 자산인데, 투자 자산은 뭐 에쿼티 스큐리티가 있겠고 뎁 스큐리티가 있겠죠. 근데 에쿼티 스큐리티의 대표적인 건 이제 스탁, 그죠? 주식이고, 뎁 스큐리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본드죠. 본드. 채권입니다. 채권과 주식과 채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롯데라는 그 모회사가 해외에 많은 법인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 많은 법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해외 법인들의 주식,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스탁에 대해서도 손상이 일어났다라는 거. 뭐 만약에 그 해외에 있는 그 지상사나 그런 해외에 있는 법인들이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 것도 있는데 그 채권까지 샀다. 예? 호텔 롯데가 해외에 있는 법인에. 그러면은 그 채권 본드까지 샀으면 그 본드도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탁과 채권, 주식과 채권의 투자 자산도 손상 평가를 해서 데미지를 입었는가 데미지를 입지 않았는가 기말에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 여기 나오죠. 해외 법인 중에 이제 미국 법인 롯데 호텔 홀딩스 USA, 얘네들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해외에 있는 자산, 미국에 있는 자산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492억 원의 손상 차산을 인식했다. 400 여기 보시면 손상 차산이 한 뭐 아까 얼마였죠? 2,370억, 2,730억 원이랬는데 그 중에 490억, 예, 2,730억. 미국에 있는 손상 차손은 492억, 2,730억 중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포션이 미국 법인의 손상 차손 포션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손상을 왜 했느냐 그러면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 6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호텔 롯데의 현지 사업이 반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예.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 내 롯데 면세점 운영하는 싱가포르 롯데 듀티 프리 싱가포르에는 478억 원의 손상 차산이 발생했다. 야, 미국과 거의 동일한 규모의 손상 차산이 발생했네요. 예, 전염병 확산으로 항공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자, 물론 당연히 유형 자산의 손상에 대해서는 Fixed Asset Impairment 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고, 더 좀 난해한 게 이 투자 자산, 내가 해외 종속 관계 기업한테 내가 투자하고 있다는 건 들고 있는 주식, 걔네들 해외 법인의 주식들을 내가 들고 있는 거, 채권 내가 들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손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거에 대해 손상은, 그게 사실은 회계에서는 중급 회계가 아니고 고급 회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은 스탁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스탁. 주식을 내가 2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에 내 관계 기업이 2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관계 종속 기업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20%가 이제 이게 지분법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가 쉽게 얘기해서 20% 말고 또 있습니다. 20%만 있는 건 아니에요. 20% 말고 뭐 그 회사의 영향력을 어떻게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20% 미만으로 들고 있어도 지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20%로 보고 20% 기준으로 보고 20% 이상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이 회사의 지분법을 통해서 내가 에코티 메소드로 연말에 이 자산에 대해서 재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금액 인식을. 스탁에 대한 인식을, 투자 자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지금 손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데미지를 먹은 건 또 다른 얘기란 소리예요. 데미지를 먹은 거는 해외에 있는 내가 해외 법인들의 자산, 투자 자산, 채권과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 해외 법인이 채권과 주식, 그 투자 자산이 손상됐으면 나도 그 투자 자산 데미지를 같이 입는 거예요. 내가 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그러면 스탁은 사실 시가는 뭐 내가 들고 있는 이
이 관계 기업의 해외 관계 기업의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모를 수도 있죠. 비상장사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가가 이걸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가치 손상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최선을 다해서 시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PE처럼. 그러면 임페어먼트를 적용시켜서 이제 새로운 북밸류를 구해서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로스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 내년에 또 시가 하락 징후가 있으면 또 해야 돼. 내년에 코로나가 안 없어진다. 그럼 이제 롯데 호텔은 삽된 거죠. 호텔 롯데는 삽된 거예요. 내년에 또 이렇게 손상차손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또 순손실의 영업 적자의 2배가 불어나는 뭐 또 타격을 입겠죠. 2배 이상으로. 코로나가 이제 열어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업들, 특히 이제 관광업계에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큰일 났죠. 자, 그래서 뭐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미국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 현금을 엄청 쌓아놓고 있죠.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죠?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겁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 운영 오퍼레이션에 어떻게 차질을 빚어가지고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캐시를 최대한 현금 유동화를 보유하는 거죠. 말이 잠깐 딴 데로 샜는데, 근데 어쨌든 임페어먼트 손상, 그러면 이 스탁에 대한 손상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저 회사의 주식이 손상됐다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데미지 입었다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거죠.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 문제를 일으킨다던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변화가 있는데, 안 좋은 악영향이 있는 법 규제, 경제, 기술적인 환경 부분에서 크게 악영향이 미칠 게 있다던가, 일반적인 시장 조건, 그게 지리적인 지역으로 됐던, 업계에 관련된 것 됐든, 이 투자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 그 시장 변화, 안 좋은 시장 변화, 그런 게 감지된다건 간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갑자기 악화된다거나, 계속해서, 그 다음에 운전 자본이 갑자기 훅 줄어든다거나, 근데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거나, 예, 그러면 그리고 대출 약정이나, 그다음에 뭐죠? 법적으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준수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이제 회사를 계속 영속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긴다거나,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조건들에서 이제 이거는 손상이다, 이거는 데미지 먹었다 판단되면, 지금 시가랑 이 스탁을 지금 시가로 바깥에 내다 판다. 그러면은 나올 그 금액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내가 현재 장부상에 기록해놓은 금액과 차이만큼을 손실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unrealized loss를 기록했다가 실제 팔으면 realized loss로 기록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주식은 그렇고, 그 다음에 채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미국 롯데 호텔 홀딩스 USA의 호텔 롯데가 채권을 롯데 호텔 홀딩 USA에서 발행한 채권을 호텔 롯데가 채권을 사서 호텔 롯데가 그 채권을 왕창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 사실 이 본드에 대해서는 손상인지 아닌지 또 평가를 해야겠죠. 기말 시점에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채권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 임페어먼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달라집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트레이딩 단기로 이 채권을 사가지고 어디다 팔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available for sale,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팔려고 한 건지, 아니면 hold to maturity 해가지고 만기가 될 때까지 내가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 임페어먼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되는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손상을 안 합니다. 트레이딩 용도로 가지고 있는 본드 채권은. 근데 요 두 개는 손상을 해요. 손상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본드가 있다면, 호텔 롯데가 가지고 있는 미국 법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안진회계법인이 손상 검토를 토대로 금액을 산출했다는 소리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럼 채권은 손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예. 그거는 일단은 기말 시점에 평가를 하겠죠. 근데 시가가 뭐 사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산으로, 그러니까 이 채권으로 얻게 될 현금 흐름 있잖아요. 현금 흐름을,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기면 됩니다. 현재 가치로 땡기면 그게 바로 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텔 롯데 같은 경우는 홀투 머처리티를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보통 채권을 기업에서 무담보 채권을 이렇게 많이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주식으로 충분히 자금 확보 가능한데, 본드로는 사실 굉장히 우량 기업이 아니면 채권을 잘 발행 안 하는데, 어쨌든 모르는 거니까, 있다고 치고, 지금 호텔 롯데 상황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본드를, 채권을 호텔 롯데가, 롯데 호텔 홀딩스의 채권을 들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영속적으로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뭐 이게 바로 처분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예, 그리고 뭐 회복되기 전에, 그 시가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기 전에 팔 거라고 판단이 되면, 채권을, 호텔 롯데가, 그러면 이거는, 그런데 뭐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내가 감가상각해놓은 그 내 장부가보다 훨씬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손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캐시플로우에 대한 현재 가치, 미래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제가 또 그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자세히 제가 할인율에 의해서 현재 가치를 어떻게 할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예, 시가 하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손상 정도까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사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그 자본의 항목이 있습니다. 계정이. 거기다가 실제 실현된 걸로 해서 지금까지 누적 OCI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마치 그때 처분이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해서 실현된 로스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뭐 붕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얘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가 하락된 것만큼 넷 인컴에 반영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